저희 동네 공원에는 진짜 맛있는 닭꼬치가 있어요. 이름도 특이하고 맛도 좋아서 한 번 가면 잊을 수가 없어요. 주말만 되면 장사를 하는데 줄이 하루 종일 끊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닭꼬치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식감인 것 같아요. 닭다리처럼 부드러운데 또 얼마나 쫄깃한지, 마치 365일 운동만 시킨 닭을 잡아먹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식감은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비법이 뭔지 슬쩍 물어봐야겠어요. 할아버지, 여기 닭꼬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힘이 나네요. 식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할 수가 있죠? 혹시 비법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법이 알고 싶어요? 네, 진짜 알고 싶어요. 듣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죠?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한 재료를 넣는구나 생각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혹시 이상한 재료라도 넣는 건가요? 그럼 알려줄게요. 우리 집 닭꼬치의 비법은 바로 토종닭이에요. 토종닭은 보통 닭보다 육질이 훨씬 질기고 부드럽거든요. 이상한 거 넣으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장난 좀 쳐봤어요. 자,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네, 토종닭이 비법이었군요. 어쩐지 뭔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와요. 저는 오늘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눈과 코 수술을 했는데 이 병원은 너무 완벽했거든요. 생각보다 전부 다 기대 이상이었죠. 의사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고 시설 또한 깔끔하고 최신식이더라고요. 수술한 눈과 코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됐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네요. 친구들이 전부 수술하고 용됐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마치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이 병원은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여기에 글 남깁니다. 경기도 의정부 쪽에 있는 김일병원 완전 추천합니다. 라고 저는 오늘도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어느 때와 같이 열심히 업무를 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병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한 저는 울먹이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김진석 환자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제가 보호자예요. 남편 지금 어디 있나요? 안심하세요. 남편분 괜찮습니다. 가벼운 찰과상만 입으셨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찰과상만 입었다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남편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던 주말밤이었어.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울려왔지. 여보세요? 세미야, 나 김미진. 혹시 기억나? 누구라고? 어연 10년 전에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와서 우리는 급하게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어. 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는 잘 지냈지. 너는 옛날 그대로네. 우리 어디 들어가서 얘기하자. 가고 싶은 곳 있어? 괜찮으면 내가 아는 고깃집 갈래? 그래, 가보자. 그렇게 외진 골목을 들어가니 고깃집 하나가 나오더라고. 고깃집 이름이 이상하네. 일본어인가? 아주머니, 여기 삼겹살 2인분이랑 소주 하나요. 그나저나 어떻게 지냈어? 너무 오랜만이라 물어볼 게 많네? 그렇게 미진이와 시시콜콜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앞 테이블에 남자를 봤는데 메뉴판을 거꾸로 들고 있더라고. 야, 뒤에 남자 봐봐. 메뉴판을 몇 분째 거꾸로 보고 있어. 엄청 취했나봐. 제대로 취했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저 사람은 고기 위에 상추를 올리고 있어. 오늘따라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 왜 귀신들은 행동을 반대로 한다고 하잖아. 혹시 여기 사람들 전부 귀신이면 어쩌지? 뭔가 이곳 분위기도 으스스하고 말이야. 그렇게 담소를 이어가던 도중 드디어 주문했던 삼겹살이 나왔어. 주문하신 삼겹살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머니의 신발을 봤는데 거꾸로 신고 계시더라고. 저기요, 신발을 왜 그렇게 신으신 거예요? 아 이거? 나는 이렇게 신는 게 편해. 아, 그러시구나. 미진아, 여기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그냥 다른 곳 가자. 에이 왜? 난 재밌는데. 미진아, 너 고기를 왜 생으로 먹어? 생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나는 쉴 틈 없이 공부해야 하는 고3 학생이야. 그런데 요즘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층간소음으로 시달리고 있거든. 쿵쿵거리는 소리에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윗집에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 나는 용기를 내서 윗집 문을 두드렸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에서 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조금만 조용히 좀 부탁드려요. 죄송해요. 주의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돌아왔어. 생각보다 아주머니의 인상이 무서워서 놀랐지만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잠을 청했어. 다음 날이 되었어. 오늘은 조용하겠지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윗집에서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아주머니가 좋은 인상은 아니어서 또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때문에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저기요, 문 좀 열어봐요. 아주머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망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주의할게요. 그렇게 아주머니는 문을 바로 닫아버렸고 나는 분노하며 집으로 돌아왔어.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참아보기로 했어. 그나저나 도대체 밤마다 뭐 하는 걸까? 저번에 학교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외모도 곱상하고 외출도 잘하고 다녔는데 언제부터인가 외모도 이상해지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 말로는 귀신에 홀려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래. 밤마다 소음 나는 것도 귀신에 홀려서 쿵쿵 뛰어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당연히 오늘도 윗집으로 찾아갔는데 오늘은 웬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 쪽지 내용을 봤는데 나 말고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차마 문을 두드리지는 못하겠더라.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쪽지를 떼어버리고 집으로 가져왔어. 왜 하필 저런 사람이 내 윗집인지 진짜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고 싶어. 다음에 혹시라도 길에서 만나면 몰래 침이라도 뱉어야겠어. 언젠간 꼭 복수할 거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저에게는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은 이제 겨우 유치원생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번 주부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 머리에 대고 이상한 손짓을 하며 휘파람을 부는 거 있죠. 제가 방에 있을 때도, 슈퍼를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동생은 항상 저에게 이상한 손짓을 하며 휘파람을 불었죠.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너 왜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손동작 이상하게 하고 휘파람 부는 거 말이야. 그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아, 그거 토요일이면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저는 이런 말을 하는 민수가 굉장히 수상쩍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토요일이 되었죠. 동생은 제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달려와서 또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엄청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이상해 보였던 저는 민수 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민수의 일기장 내용은 또래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일기 내용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 재민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주었다. 우리 유치원에는 전설이 있는데 사람에게 손을 꼬고 휘파람을 불면 악마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데 이게 진짜로 될까? 너무 궁금하다. 내일부터 누나한테 시험해봐야겠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무리 유치원생이라도 그렇지 이 말도 안 되는 장난을 믿을 수는 있지만 저한테 할 생각을 하다니 제 동생 정상인 걸까요? 사이코패스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동생의 실망한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골목길을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제게 말을 건넸죠. 자네 혹시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나? 누구시죠? 자네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이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보게.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걸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자, 이거 받아요. 이게 뭔가요? 이 사탕을 삼키고 나서 거짓말을 하면 그 어떠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믿게 돼요. 그럼 유용하게 사용해봐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는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속는 셈 치고 사탕을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사탕은 굉장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마치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저번에 빌려간 10만 원 언제 줄 거야? 아이고 미안해 우리 딸. 자 이자까지 3장. 아빠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저에게 돈을 주셨어요. 이 사탕이 진짜인 걸까요? 다음날 저는 한 번 더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사탕을 삼키고 직장 친구 미진이에게 다가갔죠. 야, 주말에 아웃백 쏘기로 한 거 기억나? 몇 시에 갈까? 당연히 기억나지. 내일 퇴근하고 어때? 이 사탕이 진짜인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 끝에 저는 실행에 옮겼어요. 사장님, 이 계약서 안 지키시면 저도 비밀 못 지켜드려요. 부탁이야. 제발 비밀만은 지켜줘. 우리 오늘 사귀기로 한 거 맞지? 당연하지. 오늘 뭐하고 놀까? 하고 싶은 데이트 있어? 저기요, 그거 제 가방인데요? 왜 그쪽이 들고 계세요? 어머 죄송합니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거짓말은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알이 남았죠. 저는 마지막 하나를 어떻게 쓸지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엄청난 생각을 해냈습니다. 저는 사탕을 준 할아버지를 만난 곳으로 달려갔어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마침내 할아버지는 모습을 드러내셨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주신 사탕 조금만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벌써 다 썼어? 어때, 도움이 많이 됐지?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돼. 줄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거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고 바로 사탕을 삼켰어요. 할아버지, 근데 저번에 분명히 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요즘 바빠서 깜빡했네. 자, 여기 거짓말 사탕 가져가세요. 역시 성공입니다. 이런 식이면 무제한으로 사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죠. 내일은 또 어떤 거짓말을 쳐볼까요? 이거 사탕이 이렇게 썼나? 회사를 가려고 길을 걷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때처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차에 치이고 말았죠. 저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 운전자는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출근해야 할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재빨리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기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떨어져 저를 덮쳤어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신음을 하며 누군가 구해주길 기다렸죠. 그리고 그때 앰뷸런스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의 꿈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시계를 보니 역시나 출근 시간이었어요. 저는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세미 씨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요? 아니요, 그냥 좀 이상한 꿈을 꿔서 피곤한 것 같아요. 여기 커피 한 잔 드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평소 무섭기로 소문난 팀장님이 오늘따라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나 봐요. 커피를 마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커피에 독이라도 탄 걸까요? 저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던 팀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또다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꿈속의 꿈이라니. 혹시 지금도 꿈인 건 아니겠죠? 저는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엄마, 잠깐 이리 와봐. 왜 불러 이거사? 아니, 내가 오늘 좀 뒤숭숭한 꿈을 꿔서. 엄마, 나 한 대만 때려봐봐.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씻기나 해 이거사. 아 그리고 세미야, 씻고 나가서 야채 좀 사와라. 엄마가 쪽지에 적어놨으니까. 엄마가 때려도 그대로인 걸 보니 여긴 확실히 꿈속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너무 이상한 꿈을 꿔서 예민했나 봅니다. 엄마는 뭐 이런 걸 쪽지에 적어서 준담. 내 기억력 무시하나? 얼른 씻고 점심에 성진이랑 영화나 보러 가야겠어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뭣도 모르고 코인에 손을 댔다가 평범한 일상은 망가지고 말았지. 내게 남아있는 빚은 자그마치 5억. 이 엄청난 빚을 다 갚으려면 지긋지긋한 공장에서 몇십 년을 버텨야 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국 검색해서는 안 될 문장을 검색하고 말았지. 한참을 검색하던 중 눈에 띄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평소였음 쳐다보지도 않고 꺼버릴 것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 미션을 완료하면 돈을 준다고? 나는 속는 셈 치고 빈칸을 채워나갔지. 작성을 끝낸 동시에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려왔어.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모르는 사람을 공격하세요? 성공 상금 500만 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지만 요즘 정신이 피폐해진 탓일까? 혹시라도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차피 망가진 인생 믿져야 본전. 나는 밖으로 달려나갔어. 그리고 아파트 근처의 놀이터로 향했지. 여느 때처럼 놀이터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중 하나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뺨을 때렸지. 나는 다시 전속력을 다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런데 그때였어. 평소에 잘 울리지 않는 휴대폰 진동이 다시 한번 울렸지. 나는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 정말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거든. 그럼 이 모든 게 진짜라는 건가? 놀라는 것도 잠시. 나는 어서 다음 미션이 오기를 기다렸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어. 전부 다 수위도 높아지고 금액 또한 올라가 있었지. 나체로 거리를 회고하라니. 하지만 미친 짓 한 번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쏠쏠한 거 아닌가? 나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 차마 맨정신에는 할 수 없었거든.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롱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 그리고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쳤지. 나는 과감하게 옷을 벗고 빠르게 뛰어서 달아났어. 이번에도 또 1000만 원이 입금됐어. 이대로만 가면 빚도 다 갚고 코인에 손을 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얼마 뒤 역시나 진동이 울렸는데 이번 미션을 보고 나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손톱을 뽑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너무 아파서 기절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수많은 고민 끝에 결국 벤치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았어. 이 고통 한 번만 참으면 2천만 원. 빚만 5억인 내 인생의 고민의 여지가 없었지. 나는 벤치를 손톱에 갖다 댄 채 눈을 지그시 감았어. 그리고 잽싸게 당겼지. 이 고통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고통이었어. 마치 손끝이 불에 타고 있는 것 같았지. 그런데 중요한 건 손톱이 완전히 빠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 나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다시 벤치를 들었어. 눈을 뜨니 주위는 피투성이었고 손끝은 아직도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지. 그리고 핸드폰을 봤는데 2천만 원과 함께 다음 미션도 도착해 있었어. 근데 이번 미션은 조금 이상했어. 엄마와 여행을? 게다가 여행비로 500만 원이나 주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 너무 쉬운 미션에 의아해하면서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어렸을 때부터 나를 애지중지 아꼈던 엄마는 홀로 힘겹게 살아가고 계셔. 아버지가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 정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고기도 먹고 못다한 얘기들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늦은 밤이 되어 엄마는 잠이 들고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500만 원 입금 문자와 다음 미션이 도착했지. 하지만 아무리 10억이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미션이었어. 근데 10억이면 빚도 다 갚고 집도 장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걸 나를 준다고? 그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리고 기회는 지금뿐이야. 취기가 올라와서 그런 건지 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엄청난 고민 끝에 나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었지. 떨리는 손으로 자는 엄마에게 다가갔어. 엄마 미안하지만 나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떨리는 손은 말을 듣지 않았어.
그리고 잠깐이나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이 너무 미웠지. 미션은 여기서 끝내야겠어. 다시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내 자유를 찾을 거야. 나는 돈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돼서야 깨달았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꽃다운 내 나이 23. 요즘 내 최대의 스트레스는 외모야. 못생긴 외모 탓에 남자친구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야. 당연히 성형수술도 생각해봤지. 하지만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성형은 무슨 성형? 이번 생은 아무래도 틀린 것 같아. 외모에 대한 욕망 때문일까 나에게는 취미가 하나 생겼어. 바로 내 사진 포토샵하기. 포토샵으로 내 사진을 예쁘게 만들고 있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랄까? 어디 올릴 때는 없지만 하루에 1시간씩은 꼭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내 모습도 이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참을 포토샵에 열중하고 있을 때였어. 진짜 예뻐지고 싶냐는 메시지가 뜨더라고. 멘트가 뭔가 이상했지만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확인 버튼을 클릭했어. 그러자 마치 바이러스처럼 이상한 화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 뭔가 싶었지만 컴퓨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갔기에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 나는 다시 만족스러운 얼굴을 감상하고 저장을 눌렀는데 얼굴에서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벌레 100마리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랄까? 깜짝 놀라서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은 포토샵으로 수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 나는 큰 혼란에 빠졌어. 설마 포토샵이 내 모습을 변화시킨 건가? 나는 다시 실험해보았어. 그리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지. 신이 내게 선물을 주신 게 틀림없어. 외모가 바뀐 것뿐인데 내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 경멸스럽던 눈빛들은 온데간데 사라졌고 길에서 번호를 따이는 일은 일상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살이 쪄봤자 다시 포토샵으로 빼면 그만이거든. 나이가 드는 것도 두렵지 않아. 주름살쯤이야 클릭 한 번이면 끝이지. 나는 모든 게 가능했어. 마치 신이 된 느낌이랄까? 그렇게 행복한 일상을 누리면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개팅이라는 걸 해보기로 했어. 소개팅 어플에 올린 사진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 그리고 그중 가장 멋있는 사람을 골라서 오늘 만나기로 했어.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멋지네요. 민주 씨도 실물이 더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꿈같은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어. 지방에서 지내는 친동생의 전화였지. 수연아, 무슨 일이야? 잘 지내고 있니? 언니 나 서울 올라왔어. 어디야? 너무 오랜만에 온 거 아니야? 나 지금 잠깐 밖이야. 나 그럼 언니네 집에 잠깐 가 있어도 되나? 당연하지. 볼일 다 보고 얼른 들어갈게. 알았어 언니. 청소 안 하는 건 여전하구만. 뭐야, 이게 언니야? 장난치라고 아예 켜놓고 갔네. 얼굴 살도 좀 빼고 턱도 줄이고. 엥?